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항상성 유지에 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항상성 유지의 원리에 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부 환경 조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하는 것,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온도가 겨울에는 영하 20도, 여름에는 영상 40도까지 막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온도차가 한 60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1도 정도 오르락 내리락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는 거지. 감기가 걸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보통 37도를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37도 초반, 그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체온이 올라가면 내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몸속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내려가면 다시 체온을 올리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이 얘는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체온 조절,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삼탑 조절, 요 세 가지를 좀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체적인 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원리로 이 항상성이 조절이 되는가. 일단 항상성 조절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건 최고 중추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죠. 간내의 시상하부입니다. 간내의 시상하부는 체온을 계속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내의 시상하부가 설정해 놓은 기준 온도, 그 기준 온도보다 체온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간내의 시상하부는 호르몬을 막 분비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을 막 자극해서 체온을 내리기 위한 명령을 막 내리죠. 반대로 체온이 내려가면 기준 온도보다 체온이 낮을 때, 그때는 또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이걸 판단해 가지고 다시 체온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명령들을 내리게 됩니다. 주로 자율신경이나 아니면 호르몬을 이용해서 그런 명령들을 내리게 되죠. 간내의 시상하부가 하는 일은 정보를 받아들인다. 체온도 재고 있고, 혈당량도 재고 있고, 삼탑도 재고 있고, 이렇단 말이야. pH도 재고 있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하죠. 이걸 올려야겠다, 아니면 내려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이때 부하들이 누구냐?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들이에요. 그 다음에 호르몬, 얘한테 명령을 내려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간내가 손상되면 항상성 조절이 안 되겠지. 간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목이 원리잖아. 두 가지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리가 음성 피드백 조절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길항작용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 음성 피드백이고 뭐고 간에 일단 피드백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피드백을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이렇게 쓰겠지. feedback. 이걸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feed가 먹이다고, 그 다음에 back은 다시 아니면은 뒤로, 이런 말이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해석하냐면 되먹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이 작용하면 이거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요?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을 통제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결과가 원인을 통제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결과가 원인을 더 강화시키기도 해요. 강화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합시다. 강화시키는 피드백이 있어. 그 다음에 결과가 원인을 어떻게? 반대로 억제시키는 피드백이 있단 말이죠. 결과가 원인을 강화시키는 피드백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고, 결과가 원인을 억제시키는 피드백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성 피드백하고 음성 피드백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어떤 작용 때문에 그 값이 상승했다고 한번 칩시다. 이렇게 상승했어. 이 상승한 결과가 원인을 더 강화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인 때문에 상승이 일어난 거지. 원인이 강화되면 어떡하겠어? 상승이 더 많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더 많은 상승은 원인을 더 강화시키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어? 그 결과로 또 상승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상승합니다. 이게 뭐야? 양성 피드백.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결과값이 감소했어. 그럼 이 감소한 결과값이 다시 원인을 강화시켜. 그럼 어떻게 될까? 더 감소하겠지. 더 감소하면 더 감소한 값이 어떻게 된다? 또 원인을 더 강화시키니까 더 감소하겠죠. 계속 결과가 원인을 강화시켜서 처음에 변화한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이걸 양성 피드백으로 보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를 음성 피드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 근데 얘도 뭐야? 얘도 양성 피드백이야. 성적이 상승했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겠지. 그러면 성적이 더 올라가. 좋단 말이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해. 그럼 성적이 더 올라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결과가 성적 상승으로 나타나면 이게 계속 강화가 됩니다. 성적 상승이 공부를 더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성적이 계속 상승하겠죠. 그렇지. 양성 피드백이에요. 반대로 공부를 안 했어. 성적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실망해가지고 공부를 더 안 해. 성적이 더 떨어져. 다시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도 뭐가 된다? 양성 피드백. 그럼 음성 피드백은 뭐예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상승한 결과가 원인을 억제해. 그럼 상승을 막겠지. 그럼 상승폭이 둔화되는 거야. 이렇게 점점 둔화돼서 나중에 어떻게 돼? 그 값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쭉 하락하기 시작하면 다시 어떻게 돼? 억제하던 것이 풀어지겠지? 그럼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은 뭐야? 원인이 작용하면 뭐가 일어나? 상승이 일어나는데 이 상승이 원인을 뭐해? 억제해. 그러면 상승이 하강을 불러오겠죠. 하강하면 억제하지 않죠. 그럼 원인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상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음성 피드백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성 조절은 뭘로 이루어져야 되겠냐? 그렇죠? 양성 피드백으로는 항상성 조절을 할 수 없겠죠. 그렇지? 그래서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 이 음성 피드백이 항상성 조절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보일러를 켜면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 상승은 보일러를 끄게 만듭니다. 온도가 다시 어떻게 돼?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온도가 떨어지면 보일러가 다시 켜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보일러가 꺼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보일러가 켜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온도 상승이 보일러의 작동을 억제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 음성 피드백의 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한도 끝도 없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온도가 계속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 그 온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는 거야. 자, 이해갑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성 데모김, 음성 피드백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제 예로 가서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상하부에서 TRH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TRH라는 호르몬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입니다. 갑자방이야. 알겠지? 그럼 시상하부에서 이 TRH가 쭉 분비가 되면 얘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요.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죠. TSH는 뭐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갑자방이 갑자를 나오게 하는 거지. 그럼 이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표적 기관이 어디겠어? 그렇지. 갑상샘을 자극하겠지. 이렇게 뿅.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그럼 갑상샘은 뭘 분비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이 티록신은 표적세포로 간다고. 그래서 물질 대사를 촉진해. 그런데 여기에 음성 피드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티록신 분비량이 계속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티록신이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 농도가 높아졌으면 이 티록신 분비량이 다시 줄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음성 피드백 조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표적세포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몸을 돌다가 시상하부를 억제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억제해?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해. 억제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피드백이야? 음성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티록신의 양이 많아지면 얘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TRH와 TSH가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럼 TRH와 TSH가 줄어들면 티록신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겠죠. 그렇지? 자, 티록신 농도가 높아졌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얘가 TRH와 TSH를 줄여. 그러면 티록신 농도가 어떻게 돼? 다시 감소하는 거지. 이렇게. 티록신 농도가 떨어졌어. 그렇지? 그러면 얘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 안 하지. 그럼 다시 어떻게 된다? 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절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음성 피드백 조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수능에도 나오고 막 그래. 한 별표 한 2개만 쳐볼게요. 중요하니까.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한번 볼게요. 보통 정상적인 상황은 시험 문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요게 시험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정상인체 내에서 티록신 농도가 줄어드는 경로다. 이렇게 나왔고, 가나다는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 그 다음에 갑상샘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정상인은 TRH, TSH, 티록신이 모두 정상인데 A, B, C인 사람은 티록신 농도가 지금 현재 높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단 말이지. 그런데 이 티록신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은 원인이 다 달라. 이 ABC 중에 한 사람은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는 거고, 한 사람은 뇌하수체 전엽에 문제가 있는 거고, 한 사람은 갑상샘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찾을까? 그거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나다부터 찾아볼게요. 다에서 티록신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갑상샘. 나에서 TH 나오니까 뇌하수체 전엽. 가에서는 TRH가 나오니까 시상하부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A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내려갈 때는 위에 게 높을 때 밑에 게 높죠. 내려가는 건 무슨 관계니까 촉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요거는 억제잖아. 그러면 아래 게 높을 때 위에 건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정상인지 아닌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한번 볼게요. TRH가 낮아. 그럼 TSH도 어떻게 해야 돼? 낮아져야지. TRH가 낮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TSH가 낮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높아.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여기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다음 TSH가 높아. 그래서 티록신이 높아. 요거는 문제 없지. 정상적이지. 그다음 티록신이 높아. 이 영향으로 TRH가 낮아. 이건 어때요? 정상이지. 그러므로 시상하부는 정상.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은 비정상. 그 다음에 갑상샘은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문제가 있는가? TSH 분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A라는 사람은 뇌하수체 전엽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B 한번 해볼게요. TRH가 높아. TRH가 높을 때 TSH가 높은 거 정상이죠? 그렇죠? TSH가 높을 때 티록신이 높은 거 정상이죠? 그렇죠? 티록신이 높을 때 TRH는 낮아야 되지. 근데 TRH가 높단 말이야. 이 말은 뭐야? 그렇죠. 여기 TRH 분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TRH 누가 분비하지? 시상하부가 분비하잖아. 그러니까 B는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겨서 티록신 농도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죠? C 볼게요. 그러면 A가 뇌하수체 전엽, B가 뭐야?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C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C는 갑상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지. 그렇지? 그럼 갑상샘 빼고 나머지 두 개는 정상이겠죠. 그렇지? 봐.
TSH가 낮아. 근데 티록신이 높단 말이야. 요거 이상한 거지. 그렇지. TSH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티록신이 높다. 여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상 갑상샘에 문제가 있어. 나머지는 정상이지. 나머지 정상이라면 티록신이 높을 때 TRH 어때야 된다. 그렇지. 낮아야 돼. 왜? 정상이니까. 그다음 TRH 낮을 때 TSH 낮은 거. 요건 정상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C는 티록신을 분비하는 기관인 어디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다. 갑상샘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나요? 그치? 요게 수능 스타일 문제입니다. 3점짜리 정도 되는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걸 또 많이 변형시켜서 문제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건 전형적인 문제니까 요 정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됐죠? 그럼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문제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기억. 간은 뇌하체 전엽이다. 아니죠. 간은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A는 나이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다. 이거 맞네요. 그렇죠? 맞고요. 디귿. 기억은 낮음이다.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기량작용이죠. 정의를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두 개의 요인이 한 기간에 함께 작용하는 거야. 요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가 있다? 짝꿍이 있어. 짝꿍. 기량작용은 반드시 예시를 들 때 어떻게? 짝으로 등장합니다. 짝으로. 그 다음에 이 짝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해? 반대의 작용을 해. 하나가 촉진하는 작용을 하면 하나는 억제하는 작용을 한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기량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기량작용이 뭐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이죠. 두 번째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입니다. 인슐린의 작용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오지? 혈당량을 낮추죠. 글루카곤의 작용은 혈당량을 높이죠. 우리 뒤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얘네 둘이 같은 기관에 작용한다고. 어디에 작용하니? 간에 작용하잖아. 그치?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간이라고 하는 표적기관에 작용해서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대상은 하나여야 돼. 한 기관에 얘네 둘이 같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반대 일을 하는 겁니다. 응? 됐죠?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간이 있어. 인슐린이 간에 작용하면 그 결과 혈당량이 낮아지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하면 그 결과 혈당량이 높아지지.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은 이렇게 물어보면 뭡니다. 길항작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요거를 좀 떼놓고 생각해 볼게. 인슐린만 떼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혈당량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인슐린이 농도가 높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혈당량이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인슐린 농도를 어떻게 합니까? 낮추는. 다시 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어떻게? 억제시켜요. 이렇게. 혈당량이 떨어지면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고 혈당량이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단 말이야. 그렇지? 요거 뭐야? 음성 피드백 조절이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따로 떼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글루카곤.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혈당량이 올라가. 그렇지? 혈당량이 올라가면 더 이상 글루카곤이 필요하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높아졌을 때 글루카곤의 분비를 줄여야 돼요. 그렇겠지? 그래서 얘가 혈당량이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글루카곤의 분비를 뭐해? 억제시킨단 말이지. 이거 뭐야? 또 음성 피드백이란 말이야.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각각의 호르몬의 농도 조절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돼요. 알겠지? 근데 얘네들을 짝지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기량작용이 되는 겁니다. 음성 피드백은 일종의 원리예요. 어떤 원리? 결과가 원인을 억제
억제시키는 그런 원리야. 기량작용, 말 그대로 작용이야, 작용. 그래서 뭘 얘기한다? 반대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 그렇죠. 항상성을 조절한다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체온 조절 자세히 다뤄보고, 그다음에 혈당량 조절 자세히 다뤄보고, 그다음에 삼탑 조절 자세히 다뤄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또 만나요.